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주식 챔피언 쇼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자, 시장은 제가 없는 동안 조금씩 계속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시장 장 분위기가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약간 멈춰서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오늘 상담 또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접수 받고 있는데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체크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어제부터 해서 약간 올라가던 폭이 조금 더디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저항 구간에 조금 다가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항이라기보다는 최근의 상승에 대한 폭이 이제 배당락 효과를 좀 커버하고 올라왔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힘이 소진됐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기존에 좀 들고 있던 물량들이 차익으로 나오는 투매성 물량이 시장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외국인도 좀 그렇고요. 근데 그게 이제 창구가 좀 순환되면서 나타나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어제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수가 계속 JP모건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던데 오늘은 JP모건이 팔고 오늘 또 CS라든지 이런 쪽에 창구가 좀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계가 조금 회전하는 물량성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은 어제 조금 들어오더니 오늘 또 다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상위 종목들이 좀 약세를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코스닥 상위 150 종목, 특히 100위권 안에 있던 바이오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IT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약한 흐름 주고 있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매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실적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금투 물량이 좀 달라졌죠.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계속 가져오고 있다는 것도 조금 달라진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투매를 이제 금융투자가 배당락 효과로 인해서 물량을 덜어낸다는 매도 관점에 반대매 물량을 쏟아주는 담보 비율을 원래대로 되돌려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 투매 물량이 좀 나왔던 거에 대해서 좀 금투가 물량을 희석시키고 반대 매매까지 소화하고 시장을 다시 또 매수 관점으로 돌아섰다는 것.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짜여진 갑본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계속 유지해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240원대 여기서 머물러 주는 게 좋습니다. 더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갇혀있는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고 여기 더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떨어져서 또 올라올 때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거기에서 또 그 밑에 떨어진 시점에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환율의 흐름 또 1240원대 부근 분명히 내려올 거라고 제가 좀 꽤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라갔을 때였죠. 그때부터 해서 내려와 지금 1240원대 것 같고요. 여기서 맴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 관점으로 지금 오늘 장중에 좀 매수 관점 가는 거는 하이닉스를 꾸준하게 사고 있다는 좀 독특한 측면을 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계속 사고 있고 자동차 쪽도 현대차, 그 시세적인 부분은 크게 나오고는 있지는 않지만 오늘 현대차가 2% 정도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IT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봤었을 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섹터가 올라오고 있나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요.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깊게 주고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오면은 그 다음은 뭐냐라는 거죠. 경기 회복이겠죠. 그래서 경기 회복에 경기 소비재 쪽 관련된 부분은 역시 IT나 자동차 쪽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반영이 선반영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눌림이 나와도 결국 경기 침체로 시장이 빠지더라도 다음에 올라올 거는 이들이라는 거죠. 역시 지수가 같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섹터들을 지금부터는 계속 관심을 가져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쉽게 밀리지 않고 외국인 수급이 올해 들어서 1월 달까지만 해도 벌써 1조 8천억 대 정도 이상을 계속 매수를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사기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눌림이라는 박스권 장세에 눌림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요. 현재 지수 상황에서 저항대가 있는 구간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전에 얘기 드렸었던 2390포인트를 올라서느냐 못 올라서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앞서 이 하단에 조금 눌리던 자리를 이탈했던 이 구간 자체가 저항으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2390포인트 자리 위쪽으로 올라서느냐 못하느냐 거의 2400포인트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다시 약간의 단기성 눌림이라든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강력한
상승 돌파 시그널이 한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박스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꺾여서 다시 눌리는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큰 그림에서는 다시 올라가겠지만 그 조정을 또 기다려줄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지금은 오늘에서야 어떤 접근 관점을 가진다라면은 잠시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었던 부분은 CPI 발표 이후에 흐름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내려오더라도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계속 유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 종목 받으릴까요? 네, 아모레지 6만 천 원에 8%입니다. 6만 1,000원에 8%요? 네. 아직 한참 멀었다. 추가 매수 기회를 놓쳐가지고 네. 또 기회가 올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놓친 게 맞을까요? 무서워서 안 사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맞죠, 그죠? 올라오니까 이걸 놓친 걸로 이제 내가 말을 바꾸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런 거니까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내동매매로 또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이제서 한번 늘려볼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 리오프닝 쪽 관련된 부분은 중국이잖아요. 지금 중국 자꾸 생각하는데 제가 시장을 봤었을 때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역시도 회복에 대한 부분에 먼저 반영될 부분이다라고 필수적인 소비재 관련 쪽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뭐 비중이 8% 정도니까 저는 네. 시장이요. 이럴 거예요. 네. 지금 좀 올라오잖아요. 그죠? 1월 달에. 그쵸? 네. 근데 또 좀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한 3, 4월 달 중에 또 다시 올라올 거예요. 리오프닝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얘는 실제로 조정을 주면 안 되는데 더 가더라도 올라갔다 또 눌릴 거란 말이죠. 그럼 내려올 때 그때 다시 더 사는 게 좋아요. 지금은 가격을 체크하는 것보다 아모레지의 어떤 지금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홀딩하고 현재 계세요.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예. 네, 추가 매수를 지금 저는 여기서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저항대 구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왔는데 분명히 저는 뭐 한 42,0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42,000원 정도요. 근데 2,000원 정도까지 가는데 이 단가를 낮춰서 내가 지금 바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부분이 또 생기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좀 더 싸게 사면 단가율을 내가 적은 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정 주면은 한 35,000원 아래쪽 갈 때 뭐 한 2%씩 한 4번 정도 이렇게 사서 상관없으니까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명히 또 반등 다시 나올 거니까 내려올 때 좀 더 사세요. 아시겠죠? 조금씩 네. 나눠서 더 사셔도 돼요. 네. 네, 홀딩하고 감사합니다.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펄어비스. 펄어비스. 네네. 팬이라고 하니까 더 잘 봐드려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이거 매수가 비중은요? 66,400원에 10%. 66,400원에 10%? 네네. 시간 좀 걸릴 텐데 괜찮을까요? 시간은 괜찮은데 저번에 3만 얼마 했을 때 투명하려다가 더 빠질까 싶어서 안 했더니 지금은 다 조금 똑같은 물로 더 거야. 빠지는데. 네, 지금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아.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네. 대형주 같은 경우는 펄어비스도 좀 무게감 있는 대형주잖아요. 그렇죠? 좀 네네. 무겁잖아요. 그죠? 이런 대형주는 개별적인 흐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개별주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지수 연동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섹터, 게임 섹터가 움직일 때 움직임 변동성도 있지만 그 개별적으로 움직였다가도 지수가 어떤 흐름에 맞춰서 또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은 약세를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 펄어비스 관점은 최근에 뭐 수급적으로 크게 리스크를 보였던 부분들은 없어가지고요. 외국인들도 샀다 팔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에 좀 매도가 있긴 한데
저는 네. 옆에서 행보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옆으로 좀 더 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게임주도 네. 중국 판호가 약간씩 개방됐다 해서 게임주에 약간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리오프닝하고도 연결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많이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중국하고 사이가 그냥 안 좋다 뭐 이렇게 가긴 하지만 결국 서로 같이 상생하고 공존해야 되는 사이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중국도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도 중국이 필요해. 그러니까 결국은 외교적인 합의로 서로 조율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워낙 이 한한령이 오래 갔었으니까 이제 그런 시점이 저는 다가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하고 좋은 관계로 또 바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거에 네. 대해서 저는 이 펄어비스도 게임 쪽도 분명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옆으로 조금 더 가야 되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한 3, 4월 달쯤에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가격이 네. 높으니까 낮으면은 좀 뭐 사서 올라올 때 잠깐 해주겠지만 가격이 높으니까 섣부른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 3, 4월 달까지는 좀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 네. 동안 혹시나 5만 원대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한 5만 1천 원 정도, 5만 1천 원 정도 네네. 될 것 같은데 이 가격 오면은 그때 또 한번 연락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5만 1천 원 꼭 감사합니다, 기억하시고 연락 선생님. 주세요. 네, 5만 1,000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K텔레콤이고요. SK텔레콤이요. 네,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9,000원 15%입니다. 49,000원에 15%? 네. 통신주 좀 안 좋은데. 좀 아, 최근에 그래요? 산 것 같아요. 그죠? 11월이나 12월쯤에 산 것 같습니다. 네. 좀 최근에 좀 빠지죠. 네, 빠지는데 네. 예, 요즘 통신 쪽에 대한 부분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통신 쪽도요. 요즘 알뜰폰이 좀 유행하잖아. 알뜰폰. 예, 저가 폰의 네네. 이중 쪽의 유행성도 좀 있고 통신도 약간 결국은 다른 쪽 사업성에서 좀 변화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통신 쪽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업황 자체가 뭐 방어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시장은 지금 뭐 기술적 성장도 쪽의 수급을 약간 일단 테스트하고 있는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요. 이거 분할하고 난 뒤에 회사를 분할했잖아요, 그죠? 분할시키거나 SK스퀘어하고 이렇게 분할시켰잖아요. 분할하고 네네. 난 뒤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통신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정말 가치 투자. 가치 투자는 시간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격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안정적인 가격이 한 44,000원대, 4만 원대 초반대까지도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실적으로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쪽 하단에서 다시 또 추가적인 대응을 조금씩 가져가서 뭐 배당락에 대한 효과를 좀 본다거나 뭐 실적으로 배당 주잖아요, 그죠? 만 원대 이상씩은 주니까 배당락 네네. 효과를 계속 누리면서 가실 건지 이 선택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시세 차익을 보기로 들어갔다라면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의 변동성이 막 크더라도요. 결국 성장성이 조금 더 뚜렷한 우리나라 주도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네네.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좀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삼성전자를 보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인 거죠. 단순하게 접근한다라면. 뭐 LG에너지솔루션 많이 빠졌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도 더 낫고. 네, 그럼 혹시 매수가까지 오면은 그 매도하고 다른 쪽을 보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그렇고 저도 한 44,000원대가 그래 멀지 않잖아요. 뭐 3% 정도, 4%, 5% 정도잖아요. 그죠? 네네. 이 자리에 쉽게 안 무너져요. 이 자리에서 반등 주면은 또 매수가까지는 또 살짝 반등 줄 수 있는 흐름이고요. 작년에 이제 바닥 찍었던 게 시장과 같이 이렇게 템포를 맞췄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좀 반등성이 계속 이제 얘는 흘러내렸거든요. 뭐 반등을 주면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냥 쭉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이번 세 네네. 번째 정도에서는 좀 깊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V자로 올라올 거예요. 다만 매수가가 이제 49,000원대니까 근처로 올 수 네. 있으니까 배당까지 고려해서 한번 매도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종목 교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4만 원대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그때 상황을 봐야죠. 이 4만 원에 온데 혹시나 이유가 생길 수도 있잖아. 제가 지금 여기서 해도 됩니다.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SK텔레콤에 안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하지 네네. 않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네, 무슨 일단은 말씀인지 매수가 알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인선 ENT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예, 9,990원에 20%요. 9,990원에 20%. 네, 이거 괜찮아요. 좀 더 기다리죠. 올라올 것 예. 같은데. 예, 특별한 악재가 없잖아요. 그죠? 얘도 시장 따라 움직이고 잠깐의 뭐 호재가 들었던 작년 8월 달에 조금 들어 있었긴 했는데 저는 예. 그때 흐름이 단발성으로 끝날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건 홀딩 의견 드릴 텐데 예. 뭐 지금 배당락 이후에 조금 깊게 내려갔던 거 말고는 그냥 행보였거든요. 이때 뭐 차트 이건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8월달, 9월달 이 흐름이요. 이전에는 이거 지수하고 약간 비슷하게 갔던 흐름인데 이게 그 우리가 작년 7월, 재작년 7월이죠. 7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떨어지는 흐름이 옆으로 가서 반등성이 없었던 게 여기서 추세적으로 어떤 전환을 만들려고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얘가 주가가 계속 한 방향 원웨이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지수가 내려갔다가 반등도 좀 주는 오르락내리락 박스권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있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으로 충분히 10,000원대까지 이때 앞서 있었던 수급이 일부 들어왔던 10,000원대 이상으로 진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리스크가 강하지 않고 시장에 어떤 뭐 관심이 오히려 없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 봐요. 지수 연동될 때 조금씩은 약하게 올라가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꾸준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그대로 들고 기다리셨다가 10,000원대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조금 줄이시면서 20% 정도면 좀 많은 것 같네요. 좀 줄이시면서 줄이시고 좀 들고 계셨다가 10,000원대에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수익권을 조금 얕게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시장이 박스권으로 갈 거니까 5% 이내로 좀 잡아서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회가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왔는데요. 저도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서울에서요. 종로에서 강연회를 하는데요.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 꼭꼭 채워가지고 해드릴 테니까요. 종로 종강역 4번 출구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나오셔서 쭉 오시면은 있으니까요. 토즈 기독교 회관 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면은 시장 지금 이제 작년에 어떤 힘드셨던 분이나 올해를 또 계획하고 내가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데 올해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준비하다가
실적으로 올해 뭐 해야 될지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뭐 기술적인 것부터 해서요. 소통하면서 뭐 다양한 내용들 조금 전달해 드릴 테니까 2023년 준비를 저하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로로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멘토님들도요. 지방에서 울산 그리고 뭐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연의 일정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다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세아 메카닉스. 세아 메카닉스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7,442원에 25%. 25%요? 예. 좀 많이 최근에 좀 내려왔었네요. 그쵸?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예, 저기 타방송사에서 네. 저기 하시는 분이 매니저인가 그분이 이제 하는 거 보고 따라갔는데 네. 손절을 놓쳤어요. 음.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계속 내려왔구나. 예, 예. 뭐 기술적으로 해서 뭐 대응하다가 이렇게 온 것 같네요. 보니까 좀 7,400원대 같으면 뭐 눌림목에서 다시 치고 나갈 것 같아서 대응한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추가적인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제가 봤을 때 뭐 포기하고 손절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역시 이슈를 받았던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뭐 자동차 쪽 관련된 모멘텀이나 이럴 때 될 때 이게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중에 신규 상장주들은 초반에 좀 흐름을 강하게 만들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좀 밑으로 쭉 가격 조정을 좀 깊게 줘요. 왜냐하면 그 보호예수라는 거 아세요? 모르시나요? 보호예수라고 해서 묶여있는 예, 물량들이나 그런 물량들이 출회되는 게 보통 1년째라던가 그리고 6개월, 1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의 어떤 단가 조절, 매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간이 통계적으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신규 상장주는 단기성 대응을 해주고 손절 놓치셨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끊지 못하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또 웃긴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전 고점까지 올라간 종목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얘가 뭐 시장에서 소외되는 섹터도 아니고 시장의 어떤 섹터적으로 테마적으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6,400원 정도까지는 홀딩하시고요. 비중이 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 추세가 안 바뀌었어요. 방향성이라고 하죠. 추세라는 건 방향성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방향성이 우측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이렇게 오르지 않아도요. 이 조금만 여기서 방향성을 좀 틀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저점이 더 낮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바뀌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산다라고 해서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지 말고 6,400원까지 6,100원 정도 되네요. 여기까지 그냥 저는 홀딩하는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니까 홀딩하고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잠시 전화 상담은 쉬었다가 하고요. 유튜브 상담 또 해드려야죠. 유튜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디어유네요. 최근 이틀 동안 핫한 종목인데 디어유 34,500원. 수익 중이시네요. 어제 좀 따라 붙으셨나? 아니면 들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자, 이거는요. 눌려도 한 번은 더 기술적 반등을 줄 법합니다. 이거는 추세를 바꿨거든요. 추세를 제가 보니까 12월 달에 이미 좀 바꾸는 과정을 만들고 추세라는 게 이런 그림이에요. 내려왔다가 이 추세를 계속 밑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향성 가다가 한번 나가고 나면 여기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딱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역시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주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1년에서 1년 6개월 했는데 1년 6개월을 거의 채워가고 있는 기업이다. 그럼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 주가에 손해봤던 부분들이 회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유니버스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그 컨텐츠 연예인들 컨텐츠 플랫폼 사업을 하는 부분이 NC하고 이 SM그룹의 DOU 쪽하고 연계성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DOU 쪽으로 사업을 다 넘기면서 거의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SM그룹의 구조적인 변화 이런 데 같이 믹스가 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제로적인 게 존재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42,000원 정도 목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네요. 강원랜드 23,500원. 네, 오늘 리오프닝 주가 조금 약간 조정이죠. 네, 강원랜드. 중국이 비자, 뭐 우리 비자 막는다고 우리는 또 들어오는 거 맞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풀릴 겁니다, 그죠? 결국 풀릴 거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실적 카지노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만 계속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자회사라든지 갖고 있는 다른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역시 중심은 카지노죠. 그 카지노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파라다이스나 GKL 쪽이나 이런 쪽이 좀 더 강할 때 움직임성이 좋을 것 같고요. 강원랜드는 그들보다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국 쪽 관련된 부분은 그쪽이고 실적은 돌아왔습니다. 그거에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23,500원대 같으면 큰 폭의 하락이 아니잖아요. 다만 이것도 중요한 거는 뭔가 추세,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진 흐름이 없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추세적인 방향성 전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올라왔던 거는 위로 아래로 오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벗어났었어도 옆으로 갔었어도 추세 전환이었을 텐데 이건 전환하지 못하고 아직 방향성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 방향성이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향성이 확실히 전환되고 싸게 사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싸게 사는 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뀐 게 눌리는 눌림목을 사야 되는 거죠. 얘는 안 바뀌었는데 낮은 데 샀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얘기 드리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오디콤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오디콤. 오리콤. 네. 오리콤. 이거 높을 것 같은데 매수가가? 높아요. 네. 높아요. 얼마예요? 어떡해요? 얼마예요? 17,500원에 10%요. 17,500원에 10%? 네. 그만하자. 이거 한번 수익 냈죠? 네. 수익 냈어. 다시 산 거야. 이거는 네. 그럴 수밖에 네. 없어. 자꾸 갈 것 같고 뭐 안 떨어지니까. 네. 근데 안 돼. 이러면 벌었던 것까지 다 잃어요. 네. 올 만큼 왔어요. 이제 그만 가야 돼. 한 번 더 그래요? 튀어도 이거는 저는 이제 여기서는 제가 제 나름의 여기 전문가라고 앉아 있지만 이 이론 네.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가 여기서 어떻게 갈지 추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 뭐 네. 정치 얘기 나오고 인맥주 나오고 이재명 씨 네. 검찰총인데 하나의 재료라고 하면은 구속 네.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 제가 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뭐 시장에서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는 합니다만 근데 네. 그런 재료적인 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얘는 진짜 급락이냐 급등이냐로 확 바뀌어버려요. 너무 네.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 네. 가격이 네. 싼 위치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려가면 올라오는데 올라오지도 못할 거고. 네. 예, 결국 우리가 대선을 생각해서 멀리 보면은 좋긴 네. 하지만 이미 수익도 한번 네. 냈고 여기 위쪽에 들고 있는 거는 수익 내는 네. 것까지 까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거는 네. 팔고 현금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를 좀 잡아드릴게요. 얼마에 매도해요? 손절가를 잡아드릴게요. 아래쪽으로 네. 한 5% 정도 더 세내보면 제가 봤을 때 이러는 거 버릴 것 같은데? 네. 혹시나 15,500원 정도 이탈하면은 그러니까 내일 반등 나와서 매수가 오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려고 그래요. 네, 꼭 네. 정리하시고 이거 들고 네.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막 쏟아지는데 그냥 겁먹어가지고 빼진 않았거든. 매도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한번 더 떨어져 또 못 팔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못 팔아야 돼. 확실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돼. 꼭 지키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내일 매도하면 되겠네요. 네, 잘 매도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저기요. 일진 멀티레이저요. 일진 머티리얼즈.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요 6만 5천 원 되고 예. 네. 그 비중은 10%입니다. 비중 10%다. 예. 홀딩 좀 더 가져가요. 올라와요. 6만 5천 원 이상 너무 올 거니까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 겁내지 마요. 이미 내가 5만 1천 원 밑으로 떨어진 것도 이미 겪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무너질 네.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일지 머티리얼즈도. 그래서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단기에도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수급도 좀 잘 들어왔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수급이 좀 잘 들어오던데 오늘 또 외국인들 좀 팔긴 해도 기관 연기금이 계속 사주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홀딩하고요. 지금 약간 이전에 뭐 제가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얘기라서 이해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화면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추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 앞에 있었던 11월 달의 흐름이 그 지수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지만 우리가 얘가 12월 달 올 초에부터 크게 떨어졌다가 내려왔던 부분에서요. 이 11월 달에 약간 테스트하는 확인적인 흐름에서 좀 약간 돌파성 흐름이 나오려고 했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11월 달에 상승할 때 얘도 동반적으로 좀 회복을 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오는 거는 그때보다 조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6만 5천 원 넘어가고 이전에 있었던 한 7만 원대 정도. 한 7만 원 정도면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춤에 좀 아까 예. 추매하지 마세요. 매수. 왜? 또 올라온다 그러니까 또 돈이 많으세요? 네, 조금 있어요. 현금이 많아요. 조금 있으면 안 되고 많아야지. 많아야지 내가 걱정은 안 하고 들고 기다리지. 이 현금이라는 게 담보가 돼주거든. 내가 뭐 10% 정도 들고 있는데 15% 샀는데도 내가 한 30% 현금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 현금에 담보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덜 불안한 거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금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 사고 나면 이제 아이고 나 돈 없네 하면서 또 불안해한다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과감한 거에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뭐 실적으로 현금 여유가 있다면 한 5% 정도는 더 사셔도 돼요.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한 6만 9천 원 정도 조금 낮게 6만 9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때 오면 수익 잘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얼마 가격에 판매를 할까요? 그거 딱히 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적정한 위치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오늘 종가나 그냥 끝날 때쯤 있잖아요. 그런 때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오리온 오리온이요. 20%고요. 예, 20%고 12만 3천 원요. 12만 3천 원. 네네. 얘는 선행인데 좀 많이 이 선행돼서 좀 올랐는데. 예, 12만 8천 원에 조금 팔고 들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거 한 6월달 작년 6월달부터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6월달 동안에서 오르진 않고 계속 멈추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올랐는데 음식료 업종 이제 좀 올랐어요. 올랐고 뭐 계속 좋긴 하겠죠. 근데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참 너무 어중간해졌다. 최근에 산 거죠, 그렇죠? 아니요. 2년 됐, 1년 넘었어요.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워서 못 파셨네, 그죠? 여기 좀 더 밀릴까요? 조금 조정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 또 차익해가지고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수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관이 차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차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점점 줄어요. 그래서 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가격대가 이전에 있었던 대로 본다라면 한 11만 원 지켜줄 것 같긴 한데 한 11만 원대 정도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운동을 좀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0% 정도 이것도 지금 손해가 좀 쌓였네, 그죠? 지금 3.5, 5% 정도, 4% 정도인데 비중을 실제로 오래 기다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반을 줄였어요, 그죠? 근데 내가 돈을 더 투자 안 하고 만약에 가격이 내려오면 다 더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시간을 좀 더 투자하면서요. 그랬는데 내가 시간을 좀 더 가져가는데 단가를 만약에 한 11만 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 11만 5천 원 정도, 12만 원 정도 낮출 수 있다. 더 낮게요. 한 11만 5천 원 정도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반틈 팔고요. 내려와서 한 10만 5천 원대 이런 때 들어올 때
더 사고요. 근데 내가 한 5% 손해를 절반을 손해 봤으니까 실적으로 내가 투자했는 거에 한 2.5%가 손해일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머지가 들고 있는 게 저기 13만 원 넘어가서 수익 한 5% 이상 해서 뭐 10% 정도 가까이 수익을 주면은 내가 적어졌지만 내가 조금은 내가 이익 볼 거를 덜어냈지만 손해 안 보고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냥 욕심을 내려놓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줄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그 팔았던 걸 다시 담으면은 내가 큰 비중을 무리하게 넣지 않아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좀 현재 이 가격대로 들어가 볼까요? 네, 조금 줄여주시고 또 이 손해 받는 거 나 더 벌 수 있었는데 하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좀 네. 들고 계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 3월 달쯤에 혹시나 한번 전화 더 주세요. 아시겠죠? 네네네. 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네. 종목 받으릴까요? 네오위즈 홀딩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28,978원에 20%요.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할까요? 제가 위에서 3만 원대에서 사서 지금 낮췄네. 사서 네, 지금 이렇게 낮췄는데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죠. 네, 자, 매수가에 똑같은 네. 거야. 매수가에 이제 내가 어떻게 팔 줄 모르는데 뭘 생각할 필요 없잖아. 딱 정해놔 버려요. 매수가에서 원래 내가 살려고 했던 비중 아니었죠? 더 늘어난 네.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반틈 팔아요. 그냥 내가 더 늘린 거.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늘린 거 일단 팔아요. 매수가 올 거니까 29,000원 정도에 파세요. 네.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그냥 31,000원에 파세요. 간단하죠? 네. 더 올라갈 거야. 다시 올라올 거예요. 네오위즈 홀딩스 또 올라올 거고요. 금방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팔면 되는 거야. 근데 가격을 안 정해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얘는 자꾸 움직이고 있고 주가는 자꾸 호가창 보고 자꾸 움직이는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정해놔요. 근데 호가창 보는데 내가 29,000원 정해놓은 가격이 왔다. 그럼 내가 뭐 한다 했다? 절반 팔기로 했잖아. 그죠? 네. 그럼 옮기면 네. 돼, 실행에. 언행일치. 옮기면 되는 네. 거죠. 그죠? 옮기고 네. 나머지는 그러면 기다렸다가 3만 원을 내가 보고 있다가 3만 원 올라오면 팔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네. 제가 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렸으니까 꼭 지켜보세요, 한번. 네. 다음에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상담 또 잠깐 쉬었다 가고요. 유튜브 또 2종목 정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매수가 54,000원이고 비중 5%. 54,000원에 비중 5%.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이 최근에 바닥은 좀 잘 다져준 것 같네요. 뭐 나쁘지 않잖아요. 현대제철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이거 뭐 지금 빠질 만큼 얘도 시장의 영향 그대로 다 빠졌고요. 역시 지수 연동으로 봐야 되니까 빠질 거 다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으로 내부적으로 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내부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반등을 줄 거라고 보여주고요. 좀 가치주는 실적으로 이렇게 지수 연동하고 가치주 대형주를 대응할 때 가장 좋은 팁이 뭐냐면 이 지수의 어떤 흐름성이 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시장의 지수가 타이밍이 돌아갈 때마다 그 비중을 조금씩 늘려주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데 현재 5%니까 저는 5% 정도 좀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늘려가지고요. 단가를 좀 낮추세요. 낮추시고 한 4만 원대, 4만 5천 원 아래쪽에서 한 4만 원 영역까지 좀 낮춰주시면은 올라왔을 때 그 비중을 다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치적으로 시장이 돌아나가는 흐름에는 조금 더 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시고 좀 더 홀딩하자.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 매수 의견 드립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SK D&D네요. 얘도 많이 빠졌네. SK D&D도 한번 크게 튀어 올랐다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자, 37,400원이다.
최근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올 거. 이건 좀 과도하게 떨어졌네요. 37,400원. 좀 과매도네요, 얘는. 과매도입니다. 올라올 것 같습니다. 10%.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추가 매수 얘는 지금보다는 추세적인 부분이 조금 다운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한번 좀 더 가야 돼요. 이것도 역시 한 3, 4월 달. 제가 자꾸 3, 4월 달 얘기하는데요. 그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때 확인하고 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 4월 달 정도까지 지나고 난 뒤에 더 사는 쪽으로 보고요. 어차피 가격적으로는 추후에 한 3만 원대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가를 이 밑에서 낮춰두면은 한 3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때 대응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한 2달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된다. 이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유튜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네이버네요. 자, 네이버.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입니다. 뭐 긍정적이다기보다는 이제 워낙 이 갇혀 계신 분들, 매물대라고 해야 될까요? 매물대가 워낙 높은 위치에 존재하다 보니까요. 이 10월 달은 매물대가 아니고요. 매물 소화라고 볼 수 있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0월 달이 급격한 하락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일부 어느 정도 회복할 거예요. 비중이 10% 정도인데 이 가격이 조금 28만 원대라고 하면은 앞에 저항이 여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끄은 거에 지금 저항인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지금 오는 게 23만 원이죠. 근데 이게 이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게 과연 이 효율이 있을까? 제가 이제 뭐 계좌를 다 열어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다라면 낮추고 좀 시간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이버가 빠진 만큼 다 빠졌습니다. 제가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 빠지는 위치 얘기했다. 그 위치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카카오는 지금 좀 빠르고요. 네이버 쪽에 대한 것도 같이 움직이겠지만 네이버는 조금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이버 쪽은 저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단가를 한 조금씩 나눠서 추가적으로 대응하시고 한 25, 6만 원대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잘 고려해 보시고 저는 일단은 추가 매수하지 않더라도요. 충분히 단계별로 계단식 올라갈 수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매도할 필요 없고요. 추가 매수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전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저기요, 종목 봐드릴까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요. 엔캠이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확인할까요? 네, 매수가는 지금 59,000원입니다. 59,000원이요? 네, 59,000원에 10%인데요. 네. 이거 이 시점에서 오늘쯤이라도 조금 제가 이것 갖고 몇 번 수익 내고 팔고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좀 59,000원대 사가지고 좀 수익 낼 줄 알았더니 밑으로 팍 빠져가지고 기다리고 제가 계신 그냥, 거네? 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10%밖에 안 돼서 요 오늘쯤이라도 조금 10% 더 담아서 갈지 아니면 이거 갖고 가면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게요. 그전에는 비중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비중을 늘리는 쪽은 안 좋아요. 뭐 지금 몇 번에 성공을 했다, 뭐 수익을 냈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또 예. 다시 재구매한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죠. 재구매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내가 더 얹어서 간다라는 거는 실적으로 우리가 도박할 때 이 도박 얘기를 좀 그런데 우리 그 배팅을 할 때 그렇잖아요. 배팅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취소하고요. 예. 네, 배팅을 할 때 내가 어떤 처음에 100을 배팅을 했는데 100으로 100을 벌었어요. 근데 200을 배팅을 했는데 200에서 절반만 잃어도 어떻게 되죠?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죠? 비중이라는 게 차이가. 그 200에서 내가 50%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면은 내 원금까지도 무너지잖아. 근데 다음에 재공략할 때는 적은 돈으로 내가 조금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서 비중을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늘릴 걸 고려하지 마라.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충분히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한 63,000원짜리에서 매도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매도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 재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분명히 63,000원까지 올라옵니다. 홀딩하시고 거기서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63,000원까지 가져가라고요? 네, 올라와요. 단기 올라오면 잘 매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 봐드려요? 그 아모그린텍이라고요. 아모 그린텍이요? 네. 네. 14,000원에 네. 50% 비중이거든요. 14,000원에 50%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할까요? 아, 그렇지. 여기서 좀 추매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좀 반등 올 때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너무 내려와가지고 네. 예, 14,000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했거든요. 또 네. 다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예, 그게 거기서 이제 올려가지고. 올라올 것 네네. 같아요. 올라오는데 저는 올라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올라오면 정리죠, 이거는. 왜냐하면 아, 내용적인 거는 이미 반영된 게 8, 9월 달에 많이 반영이 돼줬어요. 8, 9월 달에 네, 어느 네. 정도 이 회사의 기업들의 내용적이나 이슈가 반영돼서 시세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 시세를 네. 유지하려고 하면은 뭐 시장 영향에 따라서 깊게 내려가서 회복은 하겠죠. 근데 얘가 네. 가지고 있는 고점에 대한 위치가 위에서 한번 좀 나타났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짧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11월 달에 기술적 반등도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고요. 이게 지금 주가 네.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제가 대각선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밑으로 더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 위에 네. 왔을 때 이걸 넘어가는 데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잘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잘 없고요. 항상 주가라는 게 오르고 내리면서 다지면서 소화하고 뭐 물량이 회전하고 막 이렇게 누군가 주고 받으면서 가잖아요. 그죠? 누군가 사고 네. 누군가 팔고. 네.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서 얘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단에 대한 부분들이 저항이 생겨버렸어요.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오히려 네. 매수가에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 오히려 하단 쪽에서 매수가까지 가겠어요? 네, 한번 와요. 이거는 올라올 수 있죠. 네. 12월 달에 우리 배당락 효과로 시장 때문에 밀려나간 지수 효과가 좀 컸잖아요. 근데 지금 장세가 네. 회복하고 있는데 대형주가 좀 강했어요. 코스닥은 어제 하루만 강했고. 그러면 네. 그런 흐름에서 코스닥 종목들은 순환의 느낌을 주거든요. 그럼 얘도 그런 때 거래에 대한 수급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번쯤 이때가 가장 중요한 돌파 지점이었어요. 한번 나올 거예요. 매수까지 정리만 하시면 네.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추매는 어때요? 추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내려가는 네. 쪽이 열려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림을 아. 그렸지만 내려간 데서 뭉쳐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데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매수가 정리가 이 기업을 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 하나 더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어느 네. 종목이요? 예, LX 세미콘이고요. LX 세미콘. 네. 네. 10만 원에 10%요. 10만 원에 10%요? 네. 네. 뭐가 걱정이에요, 이거? 제가 사고 나서는 그냥 근처까지 왔다 가가지고 이건 걱정. 언제 어. 팔아야 될지. 아니,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10% 정도 들고 가, 그냥. 들고 가요. 이건 팔 필요가 없어요. 들고 가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예. 얘도 어차피 시장하고 지수 연동이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예. 어차피 시장은요, 힘들어. 지금 힘들잖아요, 그죠? 네. 힘든데 예. 어차피 올해하고 상반기 지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준비하고 시장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네. 지나고 나면요, 올라요. 네. 근데 거기에 올라갈 때 네. 같이 올라갈 기업이잖아요, 얘는. 맞잖아요. 그죠? 네. 회복을 하면 업황이 회복되고 네. IT 쪽이나 이런 쪽이 계속 좋아지고 하면은 당연히 올라갈 기업이고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문제 없어요. 걱정할 필요 네. 없어요. 지금 내려올 만큼 또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여기가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거의 바닥에 갖고 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예.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11월 달에 이때 제가 이때 확인했었거든요. 이때 수급이 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빠진 건 시장 영향이었었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 충분히 회복할 것 같아요. 더 기다리셔도 돼요. 10만 원까지 그냥 기다리셨다가요. 전화 한번 더 네. 주세요. 네, 걱정하지 네, 마세요. 매수가 오면 그냥 매수가 오면 그때 팔면 될까요? 전화 주세요. 네, 더 갈 수도 감사합니다. 있어요. 전화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좋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